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요즘에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보고서가 또 나왔고 1쿼터 1분기 보고서가 나왔고, 또한 중요한 게 금융시장의 중심이 뉴욕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JP모건 체이스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어떤 데이터가 그런 게 나와 있고. 근데 JP모건 체이스가 작년 9월 달에 부동산을 뉴욕시에서 그거를 폐쇄하고 텍사스로 옮겼는데, 이번에 금융시장에서도 지금 단기 자금을 땡겨가지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뒤로 살짝 빠지려는 준비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베이스로 해서 향후 이제 한 달이나 두세 달간의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많은 어떤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 바이낸스 US가 테조스 코인을 스테이킹 해줘서 이제 이자율을 지급해 줄 거다. 근데 작년부터 크라켄부터 해가지고 코인베이스부터 해가지고 테조스 코인에 관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거대 인지도 있는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테조스 코인의 어떤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죠. 근데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STO 코인 중에 테조스 코인이 대장 코인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테조스 코인을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ICO를 예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뭐 재단이 파산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뭐 루머성 악재 뉴스가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가가지고 좀 떨어진 어떤 그 추세가 만약에 나오면 분명히 잡아둘 코인 중에 또 하나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보고서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자산시장을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쭉 늘려나가기 시작해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포물선이 파라볼릭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9년 12월 달부터 2020년 3월 달까지 갑자기 총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 503 밀리언만큼 자산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들 자금은 아니거든요. 많은 어떤 그 방향성을 볼 때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기관이 도대체 주식시장이나 암호자산시장에 유입돼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사실은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의 관건이 분명히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이게 본인들이 이제 베팅한 어떤 그 내용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1월 20일까지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월 20일 날부터는 이게 이더리움이거든요.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야광색으로 돼 있는 게, 근데 이더리움 비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더리움 비율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아. 그 얘기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거를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따지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 위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까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지금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현금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계속 사모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를 멈춰있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거는 3월 31일까지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비트 비중에서 이더리움 비중을 더 늘려놨다. 그게 이제 핵심 키포인이고, 구글 검색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냐, 2016년도에 반감기 전에 있었을 때가 75라고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 24일 전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재가 100까지 치솟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2016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또 아실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완전히 진짜 살아났다, 불장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7,9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하냐 마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레인지가 이제 어떤 거냐면 6,551달러에서 7,194달러. 그러니까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봐야 6,551달러 아니면 6,400달러, 4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올라봐야 추세가 진짜 살아나지 않는 한 7,194달러 안에서 놀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데 참고적 관점을 일단 보시고, 추세가 엄청나게 살아났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타성 위주로 그냥 시장을 그냥 운영하시는 게 약간의 소액은, 홀딩하실 분량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보고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의 비율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9년 2쿼터에 84%, 그리고 3쿼터에 84%, 그리고 4쿼터에 71%로 줄었었어요. 근데 2020년 1쿼터 들어서는 88%까지 늘어났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 알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가지고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걸 또 볼 수가 있고, 미국이 2,20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뉴욕주가 셧다운을 연장했다. 이것도 사실 핵심이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갑자기 주식시장만 막 올라가고 암호화폐 장세가 막 이렇게 급등을 시키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급등을 시켜놓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 상태도 아닐 뿐더러 시장을 그렇게 분업시켰다고 해서 그게, 저는 사람들 관심거리가 많이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필요성도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또 500만 명을 넘기면서 최근 4주간에 약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에 1,700만 명까지 이제 집계가 됐었는데 여기서 500만 명이 더 늘어난 거죠. 미국의 전염병 확진자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주는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셧다운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또한 이제 사회가 불안하니까 미국은 이제 총기 유대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자동 소총 들고 이동 제한 명령, 불복 시위 참석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분들이 왜 총기를 갖고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사회가 불안하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면 결국엔 내 배가 고프면 결국엔 이 총기를 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기보다 오히려 범죄에 악용할 확률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해서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염병이 바꾼 미국 시위 문화, 거리 행진 대신 차량 시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차량 동원해서 공공기관 둘러싼 채 경적 울리며 항의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은 차량들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불만에 쌓여가지고 시위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에서 지금 뭐 몇 개 되는 도시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이것도 향후 이제 지켜볼 문제이긴 하고,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은 수십억 달러의 나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표들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웰스파고 등등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은 수백억 달러의 나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일자리 손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차입 업체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행 임원들은 지속적인 불황에 대해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웰스파고의 1분기 이익이 89% 감소한 후기입니다. JP모건은 1분기 이익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의 순이익은 같은 분기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부실 대출에 관해서 이 지표가 나와 있는 건데, 여기 까만색으로 있는 게 2019년 1쿼터짜리거든요. 작년 같은 분기. 근데 여기 보면 1.4 빌리온인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7.4 빌리온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1.9에서 7로 늘어났고, 여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에서 4.7로 거진 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정상적인 올바른 어떤 그런 부채율이 아니라 부실 채권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은행도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땡겨서 뒤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해고의 두 번째 물결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146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6월에 13%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월 말까지 3,7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보고에 견해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2,200만 명이니까 아직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해고에 어떤 이 두 번째 물결이 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경제 지표가 꺼지면서 주식시장이든 분명히 뭔가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과 2008년 경기 침체로 수익을 올린 자금관리자 알란 B 렌치는 시장이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음 45일이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10년마다 약세장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다음 45일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 현금 남은 거 있는데 그때 정도에 지금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그냥 뭐 넘어가는 건데, 어쨌건 주식을 하시건 분명히 한 번에 어떤 그 큰 파동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5월달 초까지는 전 미국을 오픈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정상화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도 약간의 반등이 있는데 힘이 엄청나게 있게 지금 반등을 한 건 아니거든요. 0.14%, 그리고 1.66%, 0.58%, 0.27%. 그래서 내일 아침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마감할지를 모르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드하고 실버 가격도 보시면 그냥 지금 현재는 뭐 그냥 견조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5억 5천만 달러로 비트코인 공급량의 1.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추종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암호자산 어떤 그 헤지펀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추종을 하는 거고, 이런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뭐 다른 자산운용사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보다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어쨌건 이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 코인들 포트폴리오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중장기로 봤을 때도 분명히 어느 정도 돈이 될 거다. 그리고 2% 거의 1.7%면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되죠. 수학작품 창펑자오가 그 양적 완화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언제 이게 올라갈 거다 정확히 딱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창펑자오가 양적 완화 조치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부양책 패키지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막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일으킨다는 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그건 모르겠다. 몇 달 정도 지나면 우리는 아마도 많은 종류의 논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정도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수학의 효과가 있습니까? 피아트 통화의 공급을 늘리고 비트코인이 제한된 자산인 경우 결국 수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결국엔 어떤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 채굴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국엔 자산이 상승할 거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6월달은 6월달 정도는 넘어가고 7월달 정도는 돼야
암호자산 시장에 훈풍이 돈다, 뭐 불장이다.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잘 보세요. JP모간이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급히 조달한 셈입니다. 금리가 높아진 건 채권값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JP모건 채권을 보유하던 트레이더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새로 발행된 채권이 낮은 가격에 발행되면서 자신의 채권값도 하루에 2% 이상 떨어진 겁니다. 한 채권 트레이더는 어제까지 100원 하던 채권값이 순식간에 97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파로 이후 크레딧 시장에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사태까지 있었대요. 월가 관계자는 월가 최대 금융사인 JP모건이 급히 돈을 땡긴 건 뭔가 시장이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 뭔가 터져 크레딧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돈을 조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설들이 나돌았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이 급전을 땡겨서 뒤로 빠진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이제 미국 경제에 관해서 보고서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쿼터가 GDP 그로스율이 마이너스 40%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실업률이 20%까지 지금 치솟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3%까지 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 했다면 제가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채권을 높은 금리에 팔고 급전을 빼가지고 뒤로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9월 달에 본사 빌딩을 그 맨하탄에 있는 그걸 하고 거길 폐쇄시키고 텍사스로 이제 이전해서 옮겨갔죠. 그것도 분명히 이 JP모건 체이스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뒤로 빼서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흐름을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한국은행, 은행 아닌 증권, 보험사의 회사채 담보로 사상 처음 대출했다. 근데 이게 보면 부실채권은 제외하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일이 역대급 한 번도 없었단 얘긴데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금융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면 일본도, 프랑스도,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시장에 막 이렇게 모락모락 어떤 그런 뭐 좋은 기운? 그런 게 막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 1회 1비에서 막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관망할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암호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올라가면이야 좋긴 하지만 어쨌건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 아까 JP모건 체이스 내용을 보시면 아마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